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전원이 켜지자마자 이렇게 전류가 높게 흐를 부품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또 오랜만에 사연이 붙어있는 스마트폰이 도착했어요. 이쁜 펭수 편지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신 분이에요. 꼬마 신발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영상 잘 보고 있던 구독자입니다. 영상 보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제게도 벌어졌어요. 휴대폰에 이제 15개월 된 딸아이의 올해 사진과 영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메인보드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신랑 폰으로 꼬마 신발님 유튜브를 찾아 복구를 맡기게 되었어요. 소중한 저희 아가의 순간들을 꼭 되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주변 분들도 백업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잘 알고 계신데 정작 백업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스마트폰 나스 서버에 동기화는 시켜놨지만 이게 와이파이 연결됐을 때만 동기화되도록 해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동기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나한테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오늘 이 스마트폰 복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증상은 전원불이고요. 원인은 침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충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전혀 충전 마크나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예 이렇게 반응이 없는 스마트폰은 오히려 복구 성공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전원 계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런 소중한 사연들이 저희한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큰 힘이 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접착면까지 깨끗하게 산 채로 분해가 됐습니다. 침투치고 많이 깨끗한데요. 자, 분해할 때는 배터리 먼저 제거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분해가 됐습니다. 카메라까지 분리하고 네, 우선 기본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이 후면에 있는 실드캔은 무조건 제거하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주요 회로가 다 이쪽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MIC 쪽도 문제가 없고 사이드 쪽도 깨끗하고 이게 AP입니다. AP와 AP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깨끗하고 메모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깨끗하고 주변 단자들도 깨끗하고요. 지금 보면 단자들도 완전히 깨끗하죠. 여기가 이제 배터리 연결되는 단자인데 이쪽도 부식된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벨 테스터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는 2차 전원인데 문제가 없죠. 이쪽도 현재는 소리가 안 나고요. 1차, 2차 측이에요. 너무 상태가 좋은데요. 자, 그러면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DC 전원을 1차에다 바로 공급을 해볼게요. 굳이 2차로 안 가고 1차에서
DC죠. 4.2V. 네, 전원인가 하면 0.005A. 살짝 흐르다가 내려가네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긴 하는데, PMIC에서 실제로 4.2V가 공급되는지 보겠습니다. 4.2 올라왔죠? 2차 단. 네, 올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 전원이 켜지는 부분이 있는데 1번하고 5번, 얘랑이 ACC,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화면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 단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현재 1차에다가 전원을 공급했으니까 이제 얘를 2차로 가져가 볼게요. 자, 2차 단에 넣고 전원 간격 바로 임가 해볼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충전도 안 되고요. 전원도 켜지지 않고요. 현재 2차 단으로 전원 공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원 IC가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히팅거운 풍속 40에 온도는 385도입니다. 짜잔. 네, 됐습니다. 슥슥슥 홀더 위드로 남아있는 납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붙었습니다. 그럼 냉각 해주고요. 자, 냉각이 끝났으면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전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2차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빼고 그라운드는 여기서 뺄게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PMIC를 교체해봤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자, 요게 값을 보시면 전원을 넣으면 보이세요? 22, 16, 1 다시 껐다가 켜보면 52, 16, 3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뭔가 어디가 전류가 확 흘렀다가 딱 떨어지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껐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현재 이쪽 편에서도 열이 한번 나는데 이 아래에서도 열이 한번 나거든요. 약하게. 이걸 좀 잘 봐주세요. 자, 넣어볼게요. 네, 그 차이를 보셨나요?
요 밑에서도 하나가 올라옵니다. 보세요. 보셨죠? 자, 그러면 저게 뭐냐? 이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NFC 칩셋이 나옵니다. 뭐 NFC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그 기능의 그 칩셋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부품이 전원이 켜지자마자 이렇게 전류가 높게 흐를 부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품에 고장일 수도 있다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수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 NFC 칩을 제거해 볼게요. 네, 이런 칩셋은 스마트폰 동작의 필수 칩셋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도 동작에는 관계가 없어요. 단 이런 제품을 분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바로 옆에 AP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열이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칩이 열로 인해서 손상 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러내면서 떼볼게요. 톡 하고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이고, 납품 좀 위치가 바뀌었네요. 예,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는 부품인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자리는 잡고 갈게요. 됐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면 납들이 붙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 붙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쇼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얘는 다 제거를 할게요. 플럭스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떡지기 시작하면 플럭스를 좀 더 발라주시면 문제가 호전이 됩니다. 다시 전원을 공급해 볼게요. 전원을 인가를 해서 암페어를 보겠습니다. 인가합니다. 네, 아까처럼 고전류가 흐르다가 뚝 떨어지는 증상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온을 하면 이번엔 동작을 할까요? 자, 스위치 온. 따단. 자, 여러분 보이세요? 암페어 올라가는 거. 자, 손 뗐습니다. 네, 0.09, 1.0. 네,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네, 문제를 찾고 해결을 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대로 15개월 딸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 추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NFC 칩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